안녕하세요, 속보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팔란티어가 시간에서 13%나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금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가는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상승하고 유가는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에 반대되는 그런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며칠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때문인가?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냥 차익 실현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주식은 12% 급등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볼까요? 보시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란 주식은 이제 거의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하락했다는 것에 대한 되돌림 정도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막 더 위로 많이 올라갈까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또 차익 실현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 주식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투자하시는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 제가 이제 외신을 보다 보면은 이 정도의 톤으로 이렇게 까도 된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보면은 트럼프의 여기 금리빨이 이렇게 반짝이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놨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코노미스트의 투표권이 있다면 난 해리스 라는 식으로 이제 대서득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진짜 우려할 사항들이 많다. 경제적으로는 관세부도 있고 멕시칸의 자동차 관세, 재정 적자 심화, 인플레이션 위험 등등, 대외 정책 리스크는 나토는 안 한다고 할 거고, 중동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과 대만도 더 불안정해질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안 돼. 안 된다고. 난 투표권 있으면 난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이 있는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특집 기사로 내보내는데요. 정말 내용이 좀 과격해요. 일단 해리스가 승리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랑은 다르다. 그때 트럼프는 2020년에 대통령이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AI로 생성된 가짜 영상 등의 허위 정보 확산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론 머스크가 선거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우려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사는 다 중단시키고 정적들을 기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전보다 훨씬 약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아니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과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마침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대선 시나리오를 짜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 55%, 해리스 가능성 45%로 잡았는데요. 그 와중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더라도 공화당을 장악하는 경우 아니면 분할된 정부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공화당을 장악하고 트럼프가 승리하는 경우에 주가는 가장 많이 오를 것이고, 반대로 해리스가 승리하고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에 주가는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가 된다면은 어쨌든 금융 섹터나 경기 순환주가 수출주보다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리스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성장주나 나스닥, 신재생에너지는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해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이런 전망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런 전망을 반영해서 미리 과잉된 포지션을 쌓아놨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반대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네. 반대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투자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요. 해리스와 민주당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트럼프가 압승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2월 초까지 승자가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미국 선거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12월 5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내일입니다. 선거 결과를 토대로 12월 17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 내년 1월 6일 날 승자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날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12월 11일인데요. 이거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돼 있어서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11월 5일에 있을 선거 결과를 주지사의 책임 하에 확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 데드라인이 12월 11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검표가 있을 경우에는요. 12월 11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검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양 후보의 격차가 0.5%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 경합주로 꼽히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만약 0.5% 이내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12월 11일까지 결정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압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금융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베팅하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선거 당일날 최소한 1.7% 정도는 위든 아래든 움직일 거라는 예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이기는 거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멕시칸 페소화를 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멕시칸 페소화를 보면은 2016년 이후로 가장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멕시코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릴 거고, 이렇게 되면은 멕시칸 페소화가 약세가 될 거라는 것에 베팅하는 수요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칸 페소화 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채권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대선 이후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베팅해야지가 아니고, 야, 대선 이후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반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대선 이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닉 티미러스 기자의 FOMC 프리뷰도 나왔는데요.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그림 하나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냉각되고 있는데 생산성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AI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방금 전에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닥터님이 나오셔가지고 1부, 2부 종합판으로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냥 외에 칠판을 쓰면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알렉스 카프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종목표를 통해서 지금 이게 30분짜리 글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고객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누고 3가지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줌으로 설명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팔란티어 13% 오른 기념으로 제가 이 글을 무료로 오늘만 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꼭 보시고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AI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도 함께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